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 퇴사하고 싶어라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뭐 한 1, 2년 있으면 다시 취업하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냥 다니고 있는 것처럼 말했던. 근데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뭐 말 안 해도 되는데 한 번인 거잖아. 반응은 해주셔야 돼요. 깔깔깔. 그런 걸 잘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 퇴사 말고 남편의 퇴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 앞에 지금 그래서 남편이 앉아있거든요. 아주 긴장하시네. 소개 잠깐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데 손을 왜 흔들어? 제가 퇴사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퇴사하면 이제 여자들의 퇴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남편의 퇴사는 조금 영상이 많이 없기도 하고 들어보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까발려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찬이아 부님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회사에 다니지 않으셨습니까? 네네네. 네, 어떤 회사를 다녔고 얼마나 일을 하셨는지 연봉은 얼마를 오픈해도 되나요? 네. 누가 보면 되게 사실 그 정도 벌었어? 뭐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저희한테는 되게 큰 연봉이기도 했거든요. 남편은 이제 소위 말하는 S 기업. 네, 삼성이라는 회사를 다녔었고 그때 당시에 남편이 연봉이 퇴사 직전엔 한 7, 8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됐고 딱 만 9년 채우고 회사를 나왔거든요. 미의 당시 월급에 비해 몇 배 월급이었어요? 남편은 거의 한 2.5배 정도 됐죠. 네. 저라도 그 돈은 버리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퇴사를 오케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남편이 별로 평소에 막 힘들다 이런 성격이 아니긴 했어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대부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 안 하고 그래서 한 번도 그런 내색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 퇴사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나 회사 때려치고 싶어. 회사 힘들어. 막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으면 그게 충격으로 와닿지 않았을 텐데 그 전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회사는 다니는 거고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근데 결혼해서 갑자기 어느 날 힘들어가 아니라 나 퇴사하고 싶어를 얘기하니까 이게 되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말의 크기가 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한 순간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그때는 힘든 기간은 되게 오래됐었지. 삼성이란 기업이 연봉은 많이 주기는 하지만 연봉을 많이 주는 만큼 일을 많이 시키는 회사기는 해요. 나를 압박해오는 게 너무 컸던 것 같아. 그중에서 가장 컸던 압박은 그 직급에 대한 압박이었던 것 같아. 내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넘어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게 힘드니까 이제 퇴사를 결정을 했었고 딱히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오랫동안 나를 짓눌러 왔던 그런 압박감, 시간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제일 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것도 있긴 했었네. 그 은찬이 문제, 아들 문제가 있긴 했었네. 아들이 자고 있을 때 내가 밖으로 나가고 또 아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아들이 자고 있고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 아이가 아빠를 멀리 하는 거. 아빠를 보면 막 울어. 아빠를 좋아해야 되는데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막 좋다가 아빠랑 같이 있으면 얘가 막 울어.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생각한 거지. 이러려고 내가 돈을 많이 버나? 내가 시간을 할애하는 것만큼 돈만 얻어졌지 나머지 가정생활은 점점 피폐해져 간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야. 루미는 그때 남편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너무 임팩트가 강했고 사실 그 장면이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머릿속에 착 하고 찍히는 느낌처럼 지금도 남아있기는 해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저는 진짜 제일 충격적인 모습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새벽 5시에서 5시 반에 나가요. 근데 남편은 제가 자고 있다고 느꼈고 저는 깨어있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갈 때까지 한 20분 정도 걸려요. 20,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 한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한숨, 옷 갈아입으면서 한숨, 뭐 이렇게 한숨을 쉬는데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되게 힘든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관문이 이렇게 그 불이 딱 하고 켜졌다가 남편 나가고 나면 이렇게 딱 하고 꺼지잖아요. 그때 그 한 장면이 딱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지로 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오케이. 네. 그냥 일단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 대안이 없어 보였어요, 사실은. 아무 말 없이 계속 참다가 죽을 것 같을 때 이 사람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끝까지 온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 길을 막아버리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다 스탑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 우리가 살 수 없나? 라고 떠올려 봤더니 그때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내가 벌면 되지 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어요. 멋있어. 근데 어렵긴 하죠 사실. 사실 결혼을 할 때 여자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출산으로 인해서 나의 커리어나 나의 삶이 끝날 것 같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남편한테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나는 아이를 낳더라도 내 삶을 희생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 얘기를 했었고 남편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남편의 삶을 희생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순간에 멈추자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없었어요. 퇴사를 하고. 아무 계획이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다시 시작할 힘을 주자.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뭐 한 1, 2년 있으면 그냥 최소한 다시 취업하지 않을까? 뭐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 뭐 그때 당시에 대책이 있거나 하진 않았죠, 사실. 그때 우리가 취업할 줄 알았죠, 솔직히. 그죠. 이렇게 무직의 기간이 길어질지는 그때는 몰랐지. 왜 길어진 거예요? 네네네. 명확하게 수입이 정확하게 생긴 기간 빼고 불안정한 기간까지 모두 합치면 2년 6개월 정도가 무직의 기간이었어요. 쉬었지. 퇴사를 하고 나서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를 다치고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허리 디스크. 그러면서 이제 재활 기간이 겹치면서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기는 했던 거죠, 사실은. 그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네. 내 연봉 2.5배를 버리고서 그쵸. 혼자 이제 생활하신 거잖아요. 그쵸. 제 월급만으로 쓴 거죠. 그때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메꿨는지도 궁금해요. 네네네. 일단 과소비성은 다 제로로 줄였던 것 같아요. 뭐 옷을 사거나 뭐 예쁜 걸 사거나 집에 뭐 인테리어를 하거나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제로 상태로 돌입을 했었고 이제 아이한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많이 들어갈 때잖아요. 아이 옷 같은 경우도 물려 입은 거죠. 조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누나들 옷을 물려 입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애니까 어렸을 때니까 엄마 왜 나는 맨날 핑크야?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맨날 남자는 핑크지 뭐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교구나 책, 뭐 아이들 이제 필요한 그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당근이 없었어요. 맘카페 이런 데서 중고로 사서 다시 중고로 팔았는데 감가상각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책을 10만 원짜리를 사면 9만 원에 파는 거예요. 열심히 보고 9만 원에 다시 파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네. 1년 동안 책을 봤는데 10,000원밖에 안 든 거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집이라는 공간을 제외하고 다른 데 나가서 둘이 좀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카페가 되게 유용했거든요. 그래서 돈은 없지만 우리가 카페 가는 건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게 뭐였냐면 아이까지 3명이잖아요. 근데 카페에 가서 1인 1메뉴는 안 되고 이제 2잔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이 거 하나 시켜주고 우리 부부 하나.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메뉴 주문하러 갈 때 아빠 뭐 먹을래? 이제 아이가 하거나 이제 자기가 뭐 먹을래? 그럼 난 안 먹어. 난 됐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왜 안 먹어? 이러면 나 안 먹고 싶어. 이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말 아직도 기억 나는 것 중에 하나 그거 기억나, 자기야? 어떤 거? 은찬이가 했던 말. 뭐라 그랬지? 아빠, 우리는 언제 3잔 먹어? 맞아. 그 시간이 되게 길어졌잖아요. 원래 바로 취업을 하실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미안한 마음이나 나도 궁금하다. 이런 마음은 없으셨는지 지금은 표정은 없으신가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 아니면 미안한 게 없었다? 솔직하게 생각은 없긴 한데 생각이 없다는 건 별로 안 미안하다는 소리 같은데 어땠지? 미안해하진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 그러고 보니 내가 되게 잘했네. 그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해준 거잖아. 그치 맞아 그건 있네.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시기 2년 반 시기 중에 한 1년 반 정도는 재활의 시기였고 솔직히 네. 그래서 1년 정도 내가 논 건데 그 놀 때 쪼지 않았어. 왜냐면 이제 남편 같은 상황에서는 그 그레이드를 낮추면 사실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남편한테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자기가 진짜 해보고 싶은 일, 자기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저 말이 나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그때 자기가 그때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해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게 조금 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된 거는 그때 했던 저 말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되긴 했지. 지금만 생각해보면. 근데 솔직히 우리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퇴사한 게 잘했잖아. 잘했지. 근데 그땐 힘들었지. 그땐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지. 지금 이렇게 와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퇴사라는 걸 선택하는 그 시점에는 정말 힘들었지. 막막했지. 죽을 만큼 힘들었고 일단 경제적으로도 아까 말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적 힘듦은 아까 말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했으니까 체감하는 거. 맞아. 잘 잠도 못 자고. 그치. 한국 사회에서는 남편이 일을 관둔다는 게 주변에서 어떤 좀 논란의 거리잖아요. 그쵸. 맞아요.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상처가 됐던 말이 있거나 지금 와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저도 사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저희 남편 퇴사했어요를 말을 못 했더라고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기도 했지만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다니고 있는 것처럼 말했었거든요. 너무 솔직한 이야기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거를 자각했던 게 저희 친정엄마 때문이에요. 친정엄마가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같은 아파트에 동반 다르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퇴사하고 나서 자꾸 낮에 출몰을 하는 거잖아요.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남편이 이제 취업
다시 취업 공부한다고 독서실을 다녔어요. 독서실을, 집 앞에 독서실을 다녔는데 밥을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그 밥 사 먹는 게 아깝다고 밥 사 먹는 돈을 아끼려고 집에 와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집밥을. 네. 근데 그렇게 집에 중간에 들어올 때 발견이 되는 거죠. 동네 사람들한테. 그 발견했다는 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죠. 이제 그 엄마한테, 그 집 사위 뭐, 누구 돌아다니던데? 이렇게 하니까, 사위 회사 안 갔어? 뭐 이러니까 엄마가, 뭐, 지금 뭐 연차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조서방, 이렇게 낮에는 좀 돌아다니는 거 조금 그러지 않냐. 이렇게 돌아다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옷은 차려입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불같이 화를 냈죠.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숨어 다녀야 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 라고 제가 얘기해놓고, 나도 그런 거야.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랬더라고요. 그때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나름 식비 아낀다고 집에서 밥 먹겠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근데 나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나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 나는 맨날 해맑게 인사해.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왜냐면 슬리퍼 신고 그렇게 다녀야 공부하기 편하거든. 하나도 안 불안하셨어요? 뭔가 시간이 길어지면 사실 불안하잖아요. 근데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내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게 내가 지금 선택하지 않는 거는 60점짜리는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90점짜리, 100점짜리를 선택하고 싶기 때문에 시간을 가진 거지 그냥. 남편이 회사를 다닐 때와 다니지 않을 때 네. 가장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었어요? 퇴사하고 나서 제일 많이 달라진 건 서로의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도 돈을 벌고 있기는 했지만 주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남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연봉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서브 역할이야 였다가 이게 다 사라지고 나서 내가 가장이 된 거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가장의 무게? 가장의 역할? 이거를 처음으로 체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남편이 왜 말을 못했을까? 그동안 왜 꾹꾹 눌렀을까? 그 마음이 조금 역지사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고, 두 번째는 남편이 저를 이해하는 폭이 진짜 넓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남편이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니까 제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은 뭐였냐면 그게 뭐가 힘들어? 너무 하셨어요. 힘든지 몰랐어. 본 적이 없으니까.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이 사람 못 움직이잖아요. 거실에서 그냥 누워만 있는데 약간 텔레비전 속에서 내가 아이랑 같이 움직이는 화면을 빠른 배속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퇴근해서 오면 장 봐서 들고 오는 장면부터가 남편 쇼킹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내 핸드백 들어야지, 애기 등원 가방 들어야지, 수면 이불 낮잠 이불 들어야지, 장 보고 오면 그 장 보는 그것도 들어야지. 애기가 어리니까 애기가 못 들어주잖아요. 그러고 낑낑개게 들어와서 나는 그거 막 정리하고 있는 사이에 아이는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사이에 내가 아침에 먹은 설거지를 하고 아이 잠깐 샤워하는데 집어넣고 뭐 올리고 하는 한 1년의 과정? 그 한 2시간에서 3시간의 과정을 남편이 그냥 쇼잉을 한 거예요. 보고만 있는데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그걸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애기 재우고 나서 9시쯤 돼서 우리 차 한잔 할까? 해가지고 식탁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저한테 했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미안해. 몰랐어. 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었는지 몰랐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남편들이 비슷할 것 같기는 해.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했다는 거야?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 진짜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맨날 이렇게 하냐고. 맨날 그렇게 하지. 맨날 그래. 근데 왜 내가 말을 안 했냐 그랬어. 아니 말을 했어. 말을 했.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안 봤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집안일 약간 티가 안 나거든요. 다 해도 애가 뭐 5분 만에 막 어지럽히면 또 똑같고 사실 티가 안 나는 거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남편이 좀 괜찮아지고 나서 이제 남편이 집안일을 하고 저는 이제 밖에서 일을 했으니까 남편 집안일을 하는데 계속 티를 내는 거예요. 집이 좀 깨끗한 것 같지 않아? 막. 음식물이 막 비어져 있네? 막. 엄청 티를 내는 거예요. 여기 먼지가 없네. 이제 퇴사하시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요? 행복했던 순간, 저는 되게 사소한 거기는 한데, 남편 퇴사하고 나서 저희가 아침에 운동을 했었어요. 달리기. 네. 사람들은 이렇게 출근하는구나. 출근하는 사람들 표정은 이런 모습이구나. 근데 우리 이렇게 둘이 달리기를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때가 되게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되게 사소하기는 한데, 자기는 어땠어? 우리는 새벽에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 누가 이렇게 새벽에 달릴 수가 있지? 다 직장 가야 되는데? 출근하기 바쁜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야. 그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표정인 거야. 근데 돌아오는 길에 봤던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표정이었던 거야. 다른 표정을 봤구나. 근데 그 두 가지를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선택이 옳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그 순간에 조금 행복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생각을 바꾼 계기가 됐던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직장을 다닐 거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만났던 이 순간의 행복을 잃어버리지는 말자.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은 픽스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앞의 시간은 내가 설계할 수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거에 너무 치우쳐서 이 앞에 부분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거는 조금 전환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공백 기간 2년 6개월을 뚫고 취업을 하셨습니다. 와! 근데 이제 출근할 시간을 갖고 회사에 다니셨을 때 남편분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회사 생활에서? 이게 있네. 아침에 눈을 떠서 회사를 나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 눈을 떠서 나가는데 가서 뭐 할지가 너무 기대가 되고 가서 내가 할 일이 빨리 나가서 하고 싶은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일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니까. 어머.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직장을 간다고 하면 일요일날 점심때부터 스트레스를. 명치가 막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월요일날 갈 회사가 스트레스가 없이 기대되는 회사니까 일요일날 내가 아무리 늦게까지 있어도 내일 어차피 놀러 가는 건데 회사를 재밌어서 가는 건데 라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 지수가 완전히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늦은 나이에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다니다가 취업을 한 이후에 계속 직장 생활만 했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이란 건 없고 바깥 세상을 진짜 짜여져서 딱. 그치. 딱 부모님이 원하는 고등학교,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부모님이 원하는 직장, 또 선배들이 바라는 대로의 직장 생활만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평탄한 도로만 이렇게 달렸던 거야. 그러니까 실패도 없었던 거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실패하지 않고 없었던 그 길이 나한테 독이 됐던 거야. 하지만 이제 와이프가 그 조금 더 내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또 성격이 막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니까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었지. 늦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근데 그거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처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멈춰서 생각했던 지점이 37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 진짜 늦었어. 너무 나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40을 넘기고 보니까 내가 37에 고민했을 때 그때가 되게 젊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거든요. 최소 10년, 20년은 하게 될 일인데 너무 늦은 때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임질 가정이 있는데 퇴사는 하고 싶은 아내, 남편을 둔 가족에게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세요? 남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너무 그거를 나 혼자만 짊어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모든 짐을 다 짊어져야 되고 이 가정을 내가 다 책임져야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다른 시도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퇴사를 떠나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나의 어떤 어려움을 공감받는다는 것 자체도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서 퇴사해 말아야 이게 아니라 와이프가 지지해 안 해 이거를 떠나서 그냥 본인의 어떤 삶의 무게를 혼자만 짊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정을 꾸린 거고, 그러니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충분히 거기 안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미도 아내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이 사람이 우리 집의 가장? 아빠로서의 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냥 한 남자로서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거 하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도 건네주고 정말 솔직한 나의 마음도 건넬 수 있다면 아마 이 상황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너무 남자들도 보면 너무 안 기대는 것 같아. 맞아. 기대도 되는데. 맞아. 솔직히 아내나 여자친구든. 약간 남자는 강해야 돼!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캐릭터가 그러니까 나 혼자 맞아. 스스로 독불장군처럼 내가 하고 말지 이걸 뭐 일일이 세세하게 얘기해 막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도 사람인데 필요해. 기대고 필요해. 울고 질질 짜고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알지 상대방이. 말 안 몰라 하고 몰라. 근데 왜 말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 남자는 그래야 된다. 왜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3번만 울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 울면 안 되고 남자 안 된다고 생각.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이런 게 있는 근데 거. 그랬으니까 먹혔을 수 있어요. 대본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잘해? 너무 신기하다. 근데 너무 재밌다. 이거 약간 너무- 길게 할까 봐요. 너무 신기하다. 이게 대본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근데 말씀 잘하셨어요. 말씀 잘하셨죠.